네, 여러분들 일곱 번째 강의는 정보 이론, 인포메이션 티오리에 관한 건데요. 요게 조금 어렵게 가자면 어렵게 갈 수도 있지만 그것보다는 머신러닝에도 등장을 하는 개념들이 있어요. 인포메이션 티오리랑 관련해서 뭐 저번에 말씀드렸듯이 엔트로피, 크로스 엔트로피, 렐러티브 엔트로피, 뭐 KL 다이버전스라고도 하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뭐 머신러닝에 등장을 하고 특히나 조금 더 어드밴스드 된 토픽으로 가다 보면은 여러분들이 반드시 접하게 되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이제 좀 확률 통계 이론이나 뭐 그런 거랑 좀 관련이 있는 그런 것들이라서 자세하게 하기보다는 여러분들한테 정보량, 무질서도, 엔트로피 이런 것들의 개념이 뭔지 어떤 것들을 의미하는지 그런 것들을 좀 전달할 수 있는 강의를 가져보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언제 등장했었냐면은 바로 직전 시간이었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나왔습니다. 크로스 엔트로피. 우리는 아직 엔트로피라는 것도 본 적이 없는데 다른 것도 아니고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나왔어요. 그때 말씀드렸죠. 요 모양을 잠깐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다. 여기 마이너스도 붙어 있지만 이게 무슨 모양이냐면은 이때yn이 뭐였냐면은 어떤 주어진 xn번째 샘플이 있을 때 c1에 속할 확률이었고 1-yn은 사실 뭐냐면 c2에 속할 확률이 돼요. 그리고 사실 tn이나 1-tn도 마찬가지로 요거는 얘들 같은 경우에는 0에서 1 사이의 실수값을 갖지만 얘들 같은 경우에는 0 아니면 1이에요. 이렇게 나오기는 하는데 요게 크로스 엔트로피가 되는 이유는 얘들도 일종의 확률로 삼기 때문에 얘를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결국에 일단 출발을 해보자면은 요 tn 같은 경우에 어떻게 나오냐면요. 그때 정의 약속을 하기를 C1이면 플러스 1이고 C2면 0으로 나오고 반대로 C1이면 1-tn은 그럼 0이 되겠죠. 반대로 C2면 1이 나오는 이렇게 정의가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얘를 마치 그거로 생각을 해봐요. tn을 C1일 참일 확률, 그러니까 true probability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0 아니면 1이니까 완벽하게 아주 맞거나 아주 틀린 그런 확률 분포잖아요. 그런 거고, 그러면 우리는 사실 이 yn이라는 우리의 예측이잖아요. 요런 거를 tn처럼 만들고 싶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tn이 1인 경우에 얘도 1이었으면 좋겠다. 1에 한없이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완벽하게 클래시피케이션을 맞추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tn이 0인 경우도 우리는 얘가 아주 0에 가까워졌으면 좋겠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도 마치 확률 분포로 보고 0 또는 1이긴 하지만 얘도 확률 분포로 보고 얘도 확률 분포로 보되 요거는 우리의 예측 확률 분포고 얘는 우리가 참으로 삼는 확률 분포가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고 싶은 건 뭐냐? 얘를 얘랑 똑같이 만들고 싶다예요. 얘를 얘랑 똑같이 만들고 싶다예요. 그런 경우에 요거가 지금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했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가 언제 최소가 되냐면요.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똑같아질 때가 최소가 돼요. 그러니까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뭐냐면은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정의가 되는 개념이거든요. 뒤에서 설명을 하겠지만. 그래서 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똑같아져라 라는 거예요. 얘를 크로스 엔트로피로 정의한 이 코스트를 미니마이즈 해달라 라는 말은 이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분포를 똑같이 만들어 달라 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조금만 더 그러면은 이제 엔트로피에 대해서 자세하게 보고 거기에서 출발을 해서 뭐 크로스 엔트로피가 뭔지를 한번 볼게요.
여러분들 엔트로피라고 하면은 뭐부터 출발을 하면 좋을까요? 엔트로피는 엔트로피 들어보셨죠? 뭐 무질서도 뭐 아니면은 불확실성 이런 얘기잖아요. 우리 그런 얘기 하잖아요. 방을 정리를 하면은 방을 정리를 했을 땐 깔끔하지만 우리가 살다 보면은 방이 점점 어지러워지죠. 그게 엔트로피가 증가한다라고 하잖아요. 항상 뭐 연력학 법칙에 의하면은 뭐 엔트로피가 증가하는 방향, 무질서도가 항상 증가하는 방향으로 가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나온 게 엔트로피라는 건데, 엔트로피는 사실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무질서도, 그러니까 얼마나 무작위하냐, 이런 개념으로 보시면 돼요. 근데 엔트로피가 확률에서는 왜 나올까요? 확률에서 엔트로피가 나온 이유. 두 개의 분포를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요런 확률 분포가 하나가 있고, 다른 색깔을 한번 써볼까요? 우리가 요런 확률 분포가 하나 있다고 해봐요. 여러분들, 빨간색의 확률 분포랑 파란색의 확률 분포랑 뭐가 더 무질서한 확률 분포일까요? 요게 이제 확률이 되겠죠. 뭐 둘 다 확률 분포라고 했을 때 여러분들이 생각하기에 뭐가 더 무질서해 보여요? 무질서함. 빨간색의 확률 분포와 파란색의 확률 분포가 있을 때 저는 파란색의 확률 분포가 더 무질서해 보여요. 왜 그래 보여요? 빨간색 같은 경우에 우리가 만약에 빨간색의 확률 분포에서 막 샘플들을 랜덤으로 뽑는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은 여기에 막 이렇게 몰려서 뽑히겠죠. 여기에 이렇게 몰려서 뽑힐 거예요. 근데 파란색에서 확률 샘플들을 뽑는다고 하면은 되게 이렇게 널리 퍼져 있는 요런 빈도를 가지고 뽑히잖아요. 더 랜덤하게 나오잖아요. 더 무작위하게, 더 무질서하게 나오죠. 이런 데서 출발을 하는 게 이제 확률에서 정의를 하는 엔트로피예요.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도라고 하면은 정확하게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요. 우리가 어떤 확률 P가 있을 때 무질서도는 이렇게 정의가 돼요. 그러니까 확률이 크면 클수록 무질서함은 점점 낮아지죠. 확률이 1이라는 게 뭐예요? 그냥 완전히 결정이 되는 거잖아요. 확률이 1이다. 그냥 그거잖아요. 다른 게 나올 그런 게 아니라 딱 자기 자신이 나올 확률이 1이라는 거니까 그럴수록 무질서도는 낮아질 거예요. 그게 정의가 하필이면 어떻게 됐다? 로그에 마이너스를 붙여서 정의를 한다. 이거는 뭐 자세하게 얘기하면 좀 깊어지니까 일단 그대로 받아들입시다. 그러니까 확률이라는 게 크면 클수록 무질서도는 작아지는 거고 확률이 작으면 작을수록 무질서함은 더 커져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평균 무질서도를 구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주어진 확률 분포가 있을 때, 뭐 랜덤 베리어블 x가 뭐 프로버빌리티 매스 펑션 얘를 따른다고 해봅시다. 우리가 기대값 내지는 평균을 정의를 할 수 있었죠. 얘를 어떻게 정의했었죠? 그냥 요 안에다가 각각의 확률들을 곱해서 전부 다 더해버리면 평균이 됐잖아요. 그러니까 무질서도에 대한 평균도 마찬가지예요. 로그 P에 대해서 평균을 취하면 돼요. 그러니까 이렇게 나오겠죠? 이렇게 나옵니다. 전체 영역에서 로그 px에다가 그거의 확률 px를 곱해서 평균을 취하면 돼요. 그렇게 구하는 게 평균 무질서도고 그 평균 무질서도가 뭐냐면 엔트로피예요. 여기서 얘기했었죠. 그러면 엔트로피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분포가 있었어요. 빨간색의 확률 분포와 파란색의 확률 분포가 있었을 때 파란색에서 구한 엔트로피가 더 커요. 빨간색의 엔트로피가 더 낮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시면은 아까도 얘기했지만 빨간색은 뻔해요. 빨간색은 뻔하죠. 파란색에 비해서 뻔한 결과가 나와요. 파란색 같은 경우에는 덜 뻔해요. 좀 더 무작위해요. 좀 더 랜덤한 게 나와요. 이해되세요? 여러분들 그러면은 무질서도와 정보량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요. 사실 아주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요 둘 사이는 비례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렇게 막 선형적으로 비례한다 이런 뜻은 아니지만 무질서하다는 건 결국 정보량이 많다는 뜻이에요. 정보량이 많다는 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요렇게 아까 파란색의 분포가 있었죠. 그리고 마찬가지로 이렇게 몰려있는 빨간색의 분포가 있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서 추출한 각각의 분포에서 샘플을 추출을 해서 뭐 예를 들면은 각 분포의 평균을 추정을 한다고 해봅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 빨간색에서 샘플을 뽑는다고 해요. 빨간색에서 샘플을 뽑으면 아마 아까도 얘기했지만 막 요런 빈도로 나오잖아요. 요런 빈도로 나올 텐데 여기서 샘플을 하나 뽑았더니 여기서 첫 번째 샘플이 나오고 또 두 번째 샘플을 뽑았더니 여기서 나오고 뭐 세 번째 샘플을 뽑았더니 여기 뭐 네 번째가 여기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빨간색 분포에서 추출된 샘플이 이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늘어간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은 우리가 샘플들의 평균을 내 가지고 원래 원래 분포의 평균을 추정을 하게 되잖아요. 근데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빨간색 분포에서 샘플이 하나 있을 때 그리고 두 개, 하나가 추가돼서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네 개가 되고 이럴 때 하나씩 추가가 되는 샘플이 기여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기여하는 바. 각각의 샘플이 추가가 되면서 평균을 추정함에 있어서 기여하는 바가 클까요? 아니면은 파란색의 샘플이 클까요? 똑같이 파란색 분포에서 샘플을 추출을 해서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되는데 이제 하나씩 추가가 되잖아요. 그러면은 평균을 추정하는 입장에서 이 샘플들이 기여하는 바를 생각해 보세요. 얘는 여기서 뽑히고, 여기서 뽑히고, 여기서 뽑히고, 여기서 뽑히고 이런 식이잖아요. 빨간색은 되게 모여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아까 그런 표현을 썼죠. 뻔하죠. 뻔한 애들이 나오죠. 모여 있는 애들이 나와요. 크게 다르지 않은 애들이 나올 거예요. 앞에서 나왔던 애랑 별로 안 다른 애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뭐 샘플이 뭐 맨 처음에 초반에 한 개, 두 개에서는 역할이 클지 몰라도 10개, 100개, 1000개가 되면 거기서 한두 개 더 추가했을 때 평균을 추정하는 그 정확도라는 관점에서 각각의 샘플이 기여하는 바가 클까요? 아니면 파란색일 때가 클까요? 파란색은 생각해 보세요. 추출할 때 샘플들이 되게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추정을 하려면 점점 샘플을 모아야 할 텐데 그러면은 한 개 한 개가 더 간절해요. 더 간절하죠. 더 많이 분포를 하니까 하나라도 더 필요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파란색 분포에서 나오는 이 샘플들이 갖는 정보량, 얘네들이 갖고 있는 정보량이 더 커요. 빨간색보다 더 커요. 왜 그러냐면은 아까도 말했듯이 파란색은 덜 뻔하잖아요. 우리가 알고자 하는 거에 대한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무작위성이 크잖아요. 파란색의 무작위도가 더 크다 보니까 하나하나 더 간절해요. 더 필요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어떻게 표현을 한다? 파란색 분포가 가지고 있는 정보량이 더 많을 거라는 말이죠.
사실 정보량은 여러분들 요거예요. 무질서도가 곧 정보량이죠. 네. 그래서 우리가 무질서도가 크다, 정보량이 크다, 무질서하다, 그게 가지고 있을 정보가 더 많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분포의 평균 정보량이 크다, 평균 무질서도가 크다, 엔트로피가 크다, 다 동일한 말입니다. 그러면 이제 좀 일단 엔트로피에 대한 개념이 오시죠. 어떤 불확실한 정도 내지는 정보량에 대한 어떤 확률 분포, 확률 변수가 가지고 있는 정보에 대한 그런 매저가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엔트로피는 결국 정리를 하면 평균 정보량 내지는 평균 무질서도가 되죠. 그래서 정의는 로그 P에 대한 기대값이 돼서 뭐 probability mass function인 경우에는 이렇게 계산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뭐 여러분들 뭐 간단하게 좀 더 약간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은 엔트로피가 최대인 확률 분포가 이미 알려져 있어요. 이게 컨티뉴어스인 경우에는 조금 이해하기가 어렵지만 디스크리트한 케이스에는 이해하기가 쉬워요. 유니폼 확률 분포, 유니폼 디스트리뷰션 뭐냐면요. 우리 딱 정해진 어떤 영역이 뭐 이렇게 정해져 있으면은 여기에서 일정한 분포, 모든 영역에서 확률 값이 일정한 분포를 우리가 유니폼 디스트리뷰션이라고 하거든요. 디스크리트 랜덤 베리어블인 경우에 이 분포가 엔트로피가 최대가 돼요. 그렇겠죠. 얘가 제일 무작위하잖아요. 얘가 가장 랜덤한 그런 성질이 가장 크죠. 디스크리트하게 쭉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일정하게 퍼져 있다 보니까 얘가 엔트로피가 최대예요. 얘가 무작위성이 가장 높은 분포가 돼요. 컨티뉴어스한 경우에는 이게 도메인이 무한대로 퍼지다 보니까 조금 뭐 다른 얘기가 되는데 어쨌든 우리가 아주 잘 알고 있는 가우시안 분포가 엔트로피가 최대인 분포가 되고요. 그러면은 우리 이제 엔트로피는 알았어요. 근데 맨 처음에 나왔던 거 크로스 엔트로피였죠. 크로스 엔트로피를 한번 봅시다. 우리가 엔트로피라는 거는 어떻게 정의가 됐었냐면요. 이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요거를 익스펙테이션을 취하는 거니까 요렇게 생겼었죠. 요게 엔트로피였어요. 여기에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이름이 붙는 이유는 뭐냐면요. 요 로그 안에 들어가는 거랑 걔에 대한 익스펙테이션을 평가할 때의 분포가 달라져서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렇게 P랑 Q라는 서로 다른 분포에 대해서 구하면은 정의는 이렇게 돼 있죠. 여기 Q라고 돼 있죠. 이 기대값, 익스펙테이션을 취할 때 사용할 분포는 Q를 써라. 아, 여기 P군요. 죄송합니다. P를 사용을 해라. 대신에 그거의 주인공으로는 Q를 써라. 그러니까 전개하면은 뭐다? 사용은 P를 하되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거는 Q가 들어가 있죠. 그러니까 원래 엔트로피는 요거랑 요거가 똑같잖아요. 똑같은 분포를 가지고 구하는 엔트로피니까 그냥 엔트로피인데 크로스 엔트로피는 두 개의 확률 분포를 가지고 이제 서로에 대해서 구한 거예요. 뭐 Q에 대해서 구하는데 익스펙테이션을 P에다가 취할 수도 있고 아니면 자리를 바꿔서 취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 크로스 엔트로피라고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어요. 요거는 우리가 흔히 뭐 KL 다이버전스라는 말도 쓰거든요. 사람 이름을 딴 겁니다. 그래서 KL 다이버전스 내지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라는 것도 있어서 요거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요. 여기가 이렇게 돼 있죠. 일단 마이너스가 없고요. 마이너스가 없고 요거 그럼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죠. 로그에다가 요렇게 계산이 됩니다. 여기가 이제 그냥 확률 분포가 바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제 뭐 Q에 대한 렐러티브가 되죠. 그러니까 Q랑 비교를 했을 때 P잖아요. 그러니까 Q를 기준 삼았을 때 P의 렐러티브 엔트로피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로그 안에 분모로 Q가 들어가요. 이렇게 정의가 되는 게 렐러티브 엔트로피고요.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여러분들
어떻게도 사용이 되냐면은 얘도 사실 P랑 Q라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필요하잖아요. 근데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아요. 항상 양수고 언제 0이냐면요.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0이 될 때는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0이 될 때는 언제냐?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동일할 때만 0이에요. 생각해보면 여기 로그 안에 들어가는 이게 1이 돼버리니까 항상 0으로 나올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완전히 동일한 경우에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0이 돼요. 그러면 렐러티브 엔트로피 이제 알겠어요. 아까 왜 크로스 엔트로피에서도 그런 얘기 했었잖아요.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게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에 대해서 계산을 하는 거고,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한다는 게 무슨 뜻이었어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동일해져라. 그래야 미니마이즈가 된다. 이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게 결국 여기서 나와요. 그러니까 이거는 P의 엔트로피예요. 이거는 PQ의 크로스 엔트로피죠. 그리고 얘는 Q에 대한 P의 렐러티브 엔트로피죠. 이것도 여러분들 사실 되게 시사하는 바가 큰데 거기까지는 들어가지 않을게요. 결국 P 자기 자신의 엔트로피에다가 요 Q를 기준으로 했을 때 P의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더하면은 두 개의 크로스 엔트로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 뒷부분이 뭐였어요? 뒷부분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았죠. 그쵸? 원래 크로스 엔트로피는 자기 자신의 엔트로피보다 항상 증가하는 방향이에요. 근데 다만 언제 똑같아질 수 있어요? 요게 0이 되는 경우에 P의 엔트로피랑 크로스 엔트로피가 같아지겠죠. 그쵸? 요게 0이 될 때가 언제였죠? P와 Q가 동일할 때. 그러니까 결국 미니마이즈 크로스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해라. 이 말인 즉슨 사실 P의 엔트로피는 이미 결정이 돼 있잖아요. 확률 분포가 정의가 되면 그냥 계산이 되는 거니까 요거는 어떻게 보면은 아까 앞선 그 경우에서는 둘 사이에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미니마이즈 해줘라. 이 말이랑 같고 이게 결국 뭐냐면 우리가 원하는 건 P랑 Q를 같게 아니면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 라는 뜻이 되죠. 그래서 앞에서 말했던 크로스 엔트로피가 최소가 되어야 했던 이유. 아까 맨 앞으로 다시 가볼까요? 제가 이런 얘기 했었죠. T라는 이 타겟 밸류도 일종의 확률 분포로 보자. 얘는 이미 우리가 예측하는 확률 분포니까 얘를 얘랑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어 주세요. 라고 정의가 된 크로스 엔트로피예요. 이게 사실은 원래는 렐러티브 엔트로피로 해석을 하면 되겠죠. 한 가지 더. 이 렐러티브 엔트로피는 단순히 두 개의 확률 분포가 같을 때 0이 될 뿐만 아니라 사실 이렇게도 쓰여요. 두 확률 분포에 대한 시밀러리티로도 사용이 돼요. 예를 들어서 벡터가 두 개가 있다고 하면은 요 두 벡터 사이에 시밀러리티를 요 둘 사이에 놈으로도 우리가 평가를 할 수 있잖아요. 요거는 항상 0보다 크거나 같고 두 개의 벡터가 같으면 0이 되고 같으면 같을수록 작은 값이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벡터에 대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떤 주어진 두 개의 서로 다른 확률 분포가 있다고 해요. 얘네 둘이 얼마나 비슷한지 평가를 하고 싶어. 아니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P라는 애가 있고 Q1이랑 Q2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P1에 대해서 얘를 구해보고 P에 대해서 Q1을 구해보고 P에 대해서 Q2를 구해봐서 이제 둘 중에 뭐가 더 크냐 작냐를 가지고 누가 얼마나 더 P랑 비슷하냐 이런 거를 계산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비슷하면 비슷할수록 더 작은 값이 나오고 이제 서로 달라지면 달라질수록 더 큰 값이 나오는 게 렐러티브 엔트로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두 확률 분포에 대한 시밀러리티 작을수록 비슷한 값이 나오는 그런 원리를 가지고 있는 게 렐러티브 엔트로피입니다. 여러분들 사실 우리가 사용을 했던 크로스 엔트로피를 이해하려면 사실 이 정도만 알면 돼요. 서로 다른 두 개의 확률 분포가 있고 두 개가 최대한 유사하게 만들어 달라. 그럴 때 크로스 엔트로피가 작아진다. 뭐 그런 거를 이해하기 위해서 이제 요 한 강의를 할애를 했죠. 할애를 했는데 그거를 이해하는 과정에서 사실 등장을 했던 게 좀 많지만 최대한 좀 개념으로 가져가려고 했어요. 그래서 뭐 확률이란 거가 이제 무질서함에 대한 어떤 척도가 돼서 엔트로피라는 개념이랑 연결이 될 수가 있었고, 그리고 요거는 약간 어려운 내용이지만 이제 무질서하다는 게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을 수 있다. 요거는 사실 좀 확률이나 통계적인 추정으로 가야 좀 더 자세한 얘기가 나오는데, 어쨌든 무질서할수록 정보량이 많다. 그래서 뭐 무질서도, 정보량 이런 걸 정의를 하고, 확률 분포에 대한 평균 무질서도, 평균 뭐 정보량, 그런 의미에서 엔트로피라는 걸 정의를 했었죠. 그리고 그렇게 정의된 엔트로피로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가 단순히 자기 자신에 대한 엔트로피뿐만 아니라 서로 교차를 해서 얘네들을 계산을 할 수 있었다고 했잖아요. 여기서 사실 뭐 크로스 엔트로피, 렐러티브 엔트로피, 요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사실 이제 확률 분포 사이에 존재하는 상대적인 정보량에 대한 그런 것들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확률 분포가 서로 달라지면 이제 서로가 서로에 대한 상대적인 정보가 생긴다. 뭐 그런 얘기를 하기도 해요. 근데 뭐 어쨌든 간에 그런 흐름에서 크로스 엔트로피,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정의를 했고, 요 흐름을 통해서 우리가 맨 처음에 나왔던 그 크로스 엔트로피가 뭐였는지를 제대로 이해할 수 있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 조금 더 제대로 하면은, 좀 더 제대로가 아니라 요게 또 어디서도 나오냐면요. 저희 수업은 아니지만 그 이제 신경망 수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딥러닝 요런 거에서도 그 딥러닝 뉴럴 네트워크의 코스트 펑션으로도 아마 크로스 엔트로피가 등장을 할 거예요. 근데 신경망에서도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처음에 그런 얘기 했었죠. 신경망에서 뭐 소프트맥스 레이어라는 걸 도입을 하면서 신경망의 출력층에서 결국 나오는 게 확률 값으로 나오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크로스 엔트로피라는 코스트를 사용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 머신러닝에서 하시다 보면 일단 신경망에서 크로스 엔트로피가 한번 나올 거고요. 이거 이외에도 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인포메이션 티오리가 머신러닝에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아요. 말씀만 드릴게요. 변분법이라고 하나요? 변분법? 제가 한국말로는 잘 모르겠네요. 베리에이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좀 어드밴스드 머신러닝을 가면은 이런 게 나와요. 뭐 익스펙테이션 맥시미제이션 할 때도 좀 나오겠지만, 여러분들 비교시 학습 언스퍼바이즈드 러닝에 보면은 이제 가우시안 믹스처 같은 거에서 EM 메소드 나오잖아요. 그런 게 이제 좀 더 확장하다 보면은 베리에이셔널 어프록시메이션이라는 게 나오거든요. 여기에 아까 나왔던 렐러티브 엔트로피가 아마 등장을 할 겁니다. 그래서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어떻게 최소화를 해서 우리가 근사하는 확률 분포를 뭐 어떻게 우리가 실제로 알고 싶은 확률 분포에 어떻게 근사를 시키는지 그런 내용들도 조금 나오고요. 그리고 원래 좀 확률 통계랑 관련한 좀 추론, 통계적 추론이라고 하죠. 통계적 추론이라는 분야에 가다 보면은 여기서도 이제 인포메이션이라던가 렐러티브 엔트로피를 좀 사용을 하는 분야가 나와요. 들어보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사실 리스트 스퀘어 메소드가 통계 쪽에서도 또 어떤 맥락으로 증명을 하다 보면은 이게 되게 좋은 방법론이다라는 게 나오기도 하거든요. 그러다 보면은 뭐 unbiased estimate이라느니 뭐
미니멈 베리언스 이런 얘기도 나오는데 그거에서 좀 더 나가다 보면은 뭐 이피션트 에스티메이터 이런 얘기도 나오거든요. 요런 거 할 때 렐러티브 엔트로피 아니면은 뭐 크레머 라우 로어 바운드 요런 내용들에서 요 로어 바운드 요런 내용들에서 사용이 되는 게 이제 오늘 다뤘던 인포메이션 티오리, 엔트로피, 뭐 렐러티브 엔트로피 뭐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 수업 그 우리 코스 내지는 나노 디그리 커리큘럼에서 뭐 머신러닝을 끝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 더 나중에 더 많이 배우시다 보면은 언젠가는 또 만나게 되는 개념이니까 요거는 반드시 잘 숙지를 하고 내가 자세히는 몰라도 이 정도의 개념만 갖추고 있으면은 제 생각에는 일단 머신러닝을 다루는 데는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